네, 안녕하세요, 토토입니다. 개인 콘텐츠를 이지야! 네, 이렇게 개인 콘텐츠를 찍은 게 진짜 오랜만이네요. 우리 여인천하가 요즘 셋이 같이 찍다가 최근 저희 여인천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울했던 편, 그리고 라이브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저희 집이 이번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하영맘도 이제 자가 실현하는 콘텐츠를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봤던 게 꽤 많은 분들이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을 많이 겪더라고요. 저희 채널 자체가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비슷한 처지에 계시거나 같이 공유나 응원의 말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서 이렇게 콘텐츠를 켜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지 않는 편이에요. 네, 그냥 소소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 잘 몰라요. 혹시 이제 저 같은 불인이 막 청약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던가 저희랑 좀 경제적 상황이 비슷한 분, 그리고 혹은 막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먼저 이건 해봤으니까 이건 빨리빨리 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영상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유주택자 분이시라던가 아니면 청약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계신 선배님들 패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전세로 계속 살고 있던 중인데요. 늘 어떤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고 늘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때 살걸. 내가 왜 그때 안 샀지? 당연하지. 그때도 난 그 돈이 없었으니까 안 산 거야.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는 결혼하고 바로 서울에 이제 전세로 신축 빌라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서울이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작았고 이제 소아가 만약에 태어나게 되면은 얘가 막 기어다니고 할 텐데 좀 그러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사는 하긴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 황새대기 김포에서 이제 신혼집을 차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편안한 느낌? 제가 살던 영등포는 진짜 너무 막 로타리도 끼고 있고 공구상가도 많고 해가지고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막 썩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여기는 막 도로가 막 4차선, 5차선이 기본이고 황새대 따라서 김포로 오게 됐죠. 진짜 많이 보고 다녔었는데 빌라 정도라고 치면은 2억 안에서는 매매를 가능했었고, 김포 이사 오자마자 바로 처음 들어간 아파트가 있어요. 34평 신축. 그 전세가는 영등포 집값이랑 똑같아요. 근데 평수가 너무 쾌적하고, 그때 이제 이 집 매매가가 3억 8천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샀어야 됐죠. 나라가 이렇게 변할 줄은 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솔직히 3억 8천이란 돈을 이제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산다는 것도 애매하고, 처음 우리가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만약에 살았는데 막상 살다 보니 별로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저희가 들어와서 2년 동안 아주 잘 생활을 했습니다. 전세를 확 올리신다 그래가지고 대각선 방향에 있는 아파트로 저희가 이사를 왔어요. 서울로 가는 길이 더 빨라졌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인프라가 또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 왔습니다. 이 집 주인이 융자를 가지고 계셨어요. 집이 조금 싸게 올라온 편인데 잘 된 거죠.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곧 만기가 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전 2년이랑 지금 2년이랑 굉장히 많이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소아도 이제 장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또 만약에 어디론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얘 학교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서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수도권이긴 해야 될 것 같고, 서울은 다시 들어가기에는 금액을 떠나서 환경적으로 좀 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이 쾌적한 데 한번 살다 보니까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지방으로 떠나는지를 좀 알 것 같았어요. 근데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집값이 오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벼락거지가 바로 저였어요. 집값이 지금은 대체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거의 6억 이상이 아파트 집값이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무슨 6억이 갑자기 생겨요. 그리고 전세값이 이미 3억을 훨씬 넘어죠. 여긴 지금 전세가 4억, 5억이 기본이에요. 소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 이번에는 어차피 전세가 만기가 될 때가 됐으니까 집을 사자. 근데 이제 만기 6개월을 앞두고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 진짜 나가야겠다. 아 정말 집을 찾아야겠다. 내가 살 집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모든 부동산 카페에 다 가입하고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이. 제 성격이 원래 하나 꽂히면 일단 바닥을 찍고 와요. 금방 관심되고 금방 바닥 찍고 금방 올라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서 이제 집에 꽂힌 거예요. 솔직히 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옛날부터 저희 엄마 아빠도 부동산에 관심을 좀 갖고 뭐 경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 그것도 솔직히 다 총알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제 코가 석자여가지고 구축을 사야겠다 원래 처음엔 생각을 했습니다. 김포에 있는 구축을 사자. 김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가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 동네를 벗어나지 말자 해서 이제 구축을 알아봤는데 세상에 구축 가격도 지금 5억이 넘었어요. 20년 된 아파트가 다 5억이 넘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찐구축 아파트랑 찐구축 동네로 들어가서 인프라를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구도심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던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나? 다른 동네에 있는 구축 아파트도 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약을 제가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한 달. 너무 애기죠? 클릭을 해본 거가 진짜 얼마? 한 달을 2달? 제가 지금 이 컨텐츠를 이 자리에서 해도 될지를 모르겠네요. 너무 애기라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갖고 계실 거예요. 청약통장.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청약통장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 만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었는데 청약통장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통장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주택종합통장으로. 연수가 오래됐어요. 중간중간 10만 원 넣었던 때도 있고 2만 원 넣었던 때도 있고 안 넣었던 때도 많아요. 근데 가지고만 있었지 넣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원래 서울 거는 3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딱 300만 그냥 채워놓고 언제 내가 쓸지 모르니까 쥐고 있자? 좀 이런 느낌이었지. 청약을 어떻게 하는 거지? 부터 시작을 해서 막 알아봤어요. 작년에 아는 친구가 같이 그 청약홈으로 청약을 넣어보자. 내가 또 흐지부지 모른다 하고 막 넘어갔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 어플에는 청약홈 어플이 깔려 있었던 거죠. 이것만으로도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을 알아본다고 하니까 저희 여인찬 작가님도 도움을 많이 줬어요. 김포시 내에 있는 부동산 카페 이런 것도 많이 알려줘서 그 카페에 다 가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 부동산 카페가 좋은 게 뭐냐면 퉁 부동산 카페를 가면 난 솔직히 걔네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공문 너무 어렵고 부동산 진짜 정말 하나도 모르니까 아예 모르는 단어들만 왔다 갔다 거리니까는 이거 뭐 알아보기도 전에 그냥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네 부동산 카페는 좀 동네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동네에 뭐 금매 뜬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부동산 관련해서 안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심심풀이로 그걸 쭉쭉쭉쭉쭉쭉 읽어봤습니다. 동네 부동산이 조금 안 좋은 점은 담합을 좀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늘로 날아갈 때입니다. 아직 우리는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으쌰 시고가를 찍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나누는데 솔직히 무주택자 입장에서 조금 짜증 나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집이지만 좀 괜찮은 집을 가고 싶은데 여기는 막 너무 집값을 올리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그건 짜증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동네 부동산 카페를 가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웬만큼 이 서울 서부권, 경기도 서부권 쪽에 있는 지역은 제가 웬만큼 운전해서 다 갔다 와봤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다 어떤 데인지를 알기 때문에 서부권 쪽에 있는 카페는 좀 가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카페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왜냐면 공급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아파트도 많고 김포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근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는 공급에 대한 질문이 많고 여기는 동네 카페란 느낌이라기보다는 유입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청약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답을 해주고 저도 그걸 보면서 찾아보면서 이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구나 알게 되고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처음 시작할 때 딱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공공분양을 시작을 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전 청약도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중간에 그럼 우리 그냥 차라리 주택을 사가지고 싹 짓고 들어갈까? 이 생각을 했어서 주택을 보러 갔었는데 폐가였거든요. 아, 우리 돈은 이게 끝인 거야. 구축도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구축도 사기고 다 때려 부셔서 고쳐야 될 것 같고. 근데 청약이 공공분양은 싼 거예요. 3억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가 내가 지금 노려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분양 같은 경우에는 어플 2개를 보면 되는데 정말 초보인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이미 못 오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예 청약의 치읓자도 몰랐던 분들은 한번 보세요. 청약을 하려면 핸드폰에 어플이 2가지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청약홈 어플이고요. 하나는 LH 청약센터 어플이에요. 이거 2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민간 분양은 청약홈에서 나오는 편이고 공공 분양은 LH 청약센터에서 나오는 편이에요. 바로 닥쳐서 있는 공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넣어봤죠. 근데 넣어보니까 청약에는 이제 특별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이제 뭐 몇 퍼센트 큰 퍼센테이지를 이제 특별 공급에 먼저 호수를 배당을 하는 거고 일반은 이제 그 해당하지 않은 일반인들한테 이제 주는 건데 특별 공급에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더라고요. 다자녀, 중소기업, 그다음에 기관 추천해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입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5년차 신혼부부라고 했잖아요. 신혼특공은 신혼 때만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신혼특공으로 잘 가신 분들이 있어서 아, 그럼 우리 신혼특공으로 한번 넣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한번 넣어봤어요. 가점을 채점을 하는 거예요. 무주택 기간, 소득, 자녀 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당해 점수였는데 신혼부부 특공으로 하게 되면 가점이 13점 만점입니다. 저희가 몇 점이 나왔냐면요. 7점이 나왔어요. 고작 7점. 애가 하나고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가 바로 당해 점수더라고요.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면은 기간에 따라서 3점까지 부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러면은 김포시에서 만약에 있는 청약을 넣었으면 10점인 거죠. 하지만 김포시에는 청약이 뜨질 않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여긴 새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넣게 되면은 3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고작 7점인 거죠. 일단 넣었어요. 왜냐면 나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막 해서 넣었으니까. 부동산 카페 있잖아요. 사람들 얘기를 쭉쭉쭉쭉쭉 보다 보면 이제 하나 배운 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0점 윗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당해인 거고 뭐 부양가족도 좀 있거나 아이가 좀 많거나 하게 되면은 쉽게 11점, 12점, 13점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싸움이지 그 9점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운이 좋으면, 추첨이 있으면 9점 밑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아, 이거는 내가 겨룰 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포에 그러면은 있는 아파트를 하는 게 저희가 좀 좋은 거니까 향후 2년간 청약이 없는 거예요. 생긴다고는 하는데 좀 동네도 멀고 김포에서 몇 년 동안 청약이 없었는데 거기 2년, 3년 뒤에 생긴다고 하면 김포에 있는 모든 청약 통장들이 다 거기 몰리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김포는요, 애기가 진짜 많아요. 여기는 애기가 셋 있는 집이 그냥 기본. 둘은 그냥 모두가 둘. 나는 여기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해서 이제 2년이 지나면 저희는 신혼의 끝물로 가죠. 3년에서 5년 됐다고 점수가 3점 만점에 2점밖에 안 돼요. 5년 지나면 1점으로 까이고요. 7년 지나면 자격이 아예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하면은 이거 가망이 없는 싸움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만약에 2년 더 전세로 어디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서 당해 점수를 채워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결혼 점수가 까여요. 그럼 나는 계속 10점이 안 돼. 그럼 나는 가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를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다음번에 남아있는 게 바로 생애 최초 특공인데 생애 최초 특공은 랜덤이래요. 진짜 이거야말로 로또고 추첨입니다.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 분들까지 신청하실지 몰라요. 이제 이거야말로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운이 좋으면 뽑힐 수 있는. 다음 거 떴던 거 이제 검단 쪽에 떴던 거는 제가 생애 최초로 넣었어요. 근데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LH공사입니다 이러길래 그게 그 다음날인가 발표가 있었었거든요. 설마 막 되게 합격자들 같은 경우 나 막 대학교 다닐 때 막 미리 2시, 3시 이렇게 미리 앞서가지고 알려주잖아요. 이틀, 3일 앞두고 나한테 지금 합격을 알려주신 건가? 이런 갑자기 막 행복한 회로를 막 돌리면서 아, 네, 여보세요?
고마워 이러고 받았는데 아, 네 선생님 뭐 생애 최초로 넣으셨죠? 근데 통장에 600만 원이 없어가지고요. 네,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분명히 나는 3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다시 공고를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제 수도권 내에서는 6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치금이 600만 원 이상이 있어야지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자격이 된다고 해요. 난 몰랐지. 그래서 그 청약을 날려버린 거죠. 아, 그렇구나. 6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만기가 돼가는 보험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해약하고. 청약은 부부 중에 한 명 혹은 세대원 혹은 세대주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따로 청약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요즘엔 둘 다 이제 탈락이 된다던가 이런 식인 게 많아서 훈훈한테도 청약 통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오래된 거고 훈훈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 통장을 깨고 내 통장에다가 600을 만들어 놓자. 미래를 위해서 바로 또 다시 청약을 만들고요. 다음 거부터는 내가 생애 최초로 도전을 하겠어. 그렇다고 청약이 솔직히 당장 몇 년을 해도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내가 뭐 지금 당장 청약을 한다고 해서 운이 좋으면은 잘 되긴 하겠지만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집은 계속 알아보고 다녔어요. 집을 너무 크게 살았어요. 이거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 조금 주의하실 게 뭐냐면 아파트 너무 좋고 큰 평수 너무 좋고 정말 요즘에 34평을 9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세 식구 사는데 그렇게 큰 집은 필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크면 클수록 다다익선, 거거익선이라고 하니까 좋았다 보니까 저는 25평대 아예 눈을 주질 않았어요. 청약을 해도 무조건 84. 나는 큰 평수. 왜냐면 솔직히 좋잖아. 운이 좋아가지고 내 집이 될지 모르는데 84만 계속 넣고 있었다가 구축 아파트를 보러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때 84를 보러 갔었는데 구축은 조금 크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작은 평수도 한번 봐볼까? 그래서 작은 평수 아파트를 같이 봤어요. 구축 아파트 중에 25평 아파트를 들어가서 봤어요. 59제곱미터를. 근데 이 정도면은 셋이 살아도 상관없을 것 같고 나쁘지 않겠다. 59제곱미터 그렇게 너 작지 않은 친구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 보니까는 그 또 청약이 올라왔던 거 중에 신혼희망 타운이 있었는데 55제곱미터여가지고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니 59도 이 정도면 55도 살만하지 않을까? 어쨌든 구축보다는 신축이 좋고 제가 진짜 조언을 정말 많이 구하러 다녔었는데 모두 다 저한테 했던 말이 구축보다는 신축이다. 될 수 있으면 청약을 해봐라. 그리고 너의 자금 사정도 잘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또 청약이 84 같은 경우에는 요즘 청약가가 6억? 이렇게가 기본으로 나오다 보니까 된다고 또 좋은 게 아닌 게 지금 대출이 다 막혔잖아요. 다른 데서도 지금 청약이 됐는데 다 포기하는 상황도 일어나다 보니까 대뜸 갑자기 어떤 정말 운 좋게 좋은 위치에 있는 큰 평수 아파트를 청약이 됐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끌 영혼도 없으면 안 된다 보니까는 그 신혼희망 타운도 한번 넣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넣었던 신혼희망 타운이 신혼 가구들을 위한 거예요. 가구 수는 꽤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무순위 추첨제 이렇게 써있던 거죠. 옛날에 나 이 얘기 들은 적 있어. 청약인 눈치 싸움이야 막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드디어 나도 이제 눈치 싸움에 한번 해보자. A, B, C, D 있었는데 당해가 내가 좋다고 했던 거가 A타입이 모든 아파트 중에 제일 좋은 타입이래요. 가장 선호도도 좋고 가장 잘 빠진 타입이 A타입이고 뒤로 갈수록 타입은 구리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A는 당해만 돼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지역에 살렸던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해요. B, C, D가 있는데 B는 A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공급이 작아요. C랑 D는 똑같이 생긴 타워형이었는데 C가 조금 더 많았었고 D는 조금 적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B를 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C도 근데 공급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왠지 많이 몰릴 것 같고 팜플렛에 D가 조금 더 작게 나왔었어요. 1cm 정도. 그런데 그거 사람들 굉장히 신경 쓰지 않을까? 역시 눈치 싸움은 가장 인기가 없는 D에다가 해야겠다 해서 제가 D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그 3일을 봤는데 그 3일에 하루 끝날 때마다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 경쟁률은 몇인지가 그 LH에 떠요. 공지사항이. 첫날 끝났더니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오 제발 이대로만 끝나라. 그럼 난 무조건 당첨이니까 했는데 문제는 이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B를 지원했는데 B를 지원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너무 쩔어. 그럼 나 잠깐 취소하고 빨리 D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레알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죠. 그 부동산 카페에서도 맨날 올라오고 저 이제 뭐 갈아탈까 봐요. 진짜 기도했어. 제발. B나 C에 지원했던 사람들이 다 뒤로 몰리게 되면 갑자기 이제 빈집털이 이래가지고 내가 B로 다시 틀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노선을 바꿀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마지막 날 끝나고 나서 떴었을 때가 2배수도 안 되는 숫자가 떴습니다. 이거 가능성 있는 거잖아. 1.5대 1. 내 반대기의 운만 있지 않은 이상은 나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내 반대기의 운 때문에 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거 이렇게 낮은 경쟁률이 솔직히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나 진짜 너무 슬플 것 같고 너무 우울할 것 같아가지고 당첨 때까지 진짜 맨날 막 가슴을 부여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축 아파트도 봤다고 했잖아요. 이거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구축 아파트를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이랑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됐어요. 입주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2년 조금 안 되게 텀이 있어서 그 텀 동안은 내가 어디를 가서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에 그래도 신축, 평수는 작긴 하지만은 있을 건 다 있다. 투자의 목적에 이제 아파트를 살았던 게 아니라 정말 실거주를 할 목표로 살았던 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복해요. 근데 이런 거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무조건 지금 빨리 청약통장 없으신 분들은 빨리 개설을 하시고 10년 뒤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청약통장도 연차가 많을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그게 쌓이더라고요. 점수가. 청약통장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팁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다음 콘텐츠에서 그런 팁 그리고 평수가 큰 게 상관이 없고 신혼희망타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신혼희망타운도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게 좋은지 좀 어떤 걸 노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입주까지 내가 어떻게 돈을 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또 다시 여러 카페들을 돌아다니면서 알아봐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씩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싶어가지고 저 투머치 토크한 거 아시죠? 이것처럼 이렇게 풀어봤으니까 다음 시리즈는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청약통장 꿀팁이랑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거 중도금이랑 계약을 치르면서 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같이 또 입주 전에 붕 뜬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제가 겪고 나면은 한번 그 후기랑 썰 같은 걸 좀 풀어서 결혼하시는 우리 마마님들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토토의 내 집 마련 콘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귀에서 피나겠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